1학년 자유학기 활동 예술체육 미술 전체에 대한 영상이에요. 근데 나의 괴물유산 답사기 활동에 대한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다른 자유학년 미술활동에서도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통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수업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 공지사항이니까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원래 이게 나의 괴물유산 답사기, 나의 괴물유산 답사기 라는 네이밍으로 전통 괴물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제 수업에서는 우리 전통 괴물 답사기에 대한 수업은 제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의 괴물유산 답사기라는 수업은 뭐 여러분들 검색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은 선생님이 8년에서 9년 정도 전통 문화재 혹은 전통 유산, 한국 전통 문화에 있는 괴물들을, 괴물 문화재들을 전체는 조사 못했지만은 하여튼 8년에서 9년 정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자료 조사를 해서 수업으로 만들었던 도서예요. 그러니까 수업 자료를 바탕으로 도서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판매하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뭐 구입하고 싶어도 여러분들 구입을 못해요. 한 8월, 9월 정도에 서점에서 나올 예정인데, 책을 사라는 말이 아니라,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전통문화,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래 자유학기 활동에서 했었던 전통문화 속 흥미있는 그림, 문화재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여러분들은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캐릭터나 일러스트나 여러가지 뭐 미술을 활용해서 변환해보는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등교 개학 이후에 이제 자유학기 활동 모드를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 지침 때문에 예전처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여러분들이 수업 활동을 한 거를 바탕으로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A 등급, B 등급, C 등급, A, B, C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적어드릴게요. A, B, C로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올해는 물론 결과물에 대한 평가도 하죠. 근데 온라인에 수업에 참여하고,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과제물을 PDF로 파일로 올릴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준비한 조그만한 키트가 있어요. 미술 키트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이건 지금 나의 괴물유산 답사기를 수강 신청한 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온라인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활동 결과물을, 과제물을 제출하면은 이거를 어떠한 활동을 하였다, 혹은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 선생님이 어떠한 활동을 하였다, 혹은 어떠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눠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활동 과제물을 제출하라는 거죠. 작년까지는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거를 내용 중심으로 자세하게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양적으로 그냥 생활기록부에 어떤 활동 내용을 글로 써주는 걸로 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 과제물에 따라서 여러분들 활동, 이게 평가가 뭐 중요한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뭐 활동 과제물을 바탕으로 해서 결과물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하는데 과제물을 제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담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활동 과제물을 여러분들이 주면은 이제 앞으로 과제물을 선생님한테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 반드시 참여하시고,
활동 과제물을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거들어 다닐 거니까 이건 근데 나의 괴물유 산답사기를 뿐만 아니라 다른 미술 활동도 다 마찬가지예요. 공통되는 거니까 선생님 대표로 일단 여러분들의 공지를 해드려요. 그렇구나. 온라인 수업에 반드시 참여하고 활동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는다면은 생활기록부에 쓸 게 없어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시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한국화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의 감상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미 특강이라고 선생님 이름에 지은 게 아니라 오주석 선생님의 한국의 미, 오주석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인데 오주석 선생님의 한국의 미 특강이라는 책에서 내용을 참조해서 수업을 한번 구성해 보았어요. 선생님이 나름대로. 오주석 선생님은 잠깐 소개하자면은 이 책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책을 쓰신 분인데 안타깝게도 백혈병으로 단명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 그 중에서 한국 그림의 감상 방법에 대해서 옛 그림 감상의 원칙을 순차적으로 제시했던 분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김홍도 그림에 대한 가치를 이분께서 재발견하셨던 분인데 오주석 선생님의 책에는 그러니까 김홍도의 그림을 보는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옛 그림에서 나타나는 선인들의 마음이라든지 옛 그림을 보면은 조선의 역사 문화를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신 분이에요. 만일 이분이 그러한 활동을 하시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지금 김홍도의 그림을 재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참 좀 아쉬운 점이 이제 만일 이분이 이게 단명하지 않으셨다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셨을 텐데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오래오래 살고 볼 일이라는 거죠. 왜냐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단명해버리면은 코로나도 그렇지만 일단은 오래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분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도서관에 이 책 있으니까 학교 도서관에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한번 봐보세요. 이분이 맨 처음에 첫 장에서 맨 처음에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예술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하는데 예술은 대체 무엇이냐? 예술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왜 인간은 미술을 하는가? 왜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맨 처음에 하세요. 인간과 동물과 다른 점은 진선미를 추구한다는 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이걸 여러분들 적을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과 다른 점은 진선미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술이 있는 거죠. 예술은 진실과 선함을 추구한다. 미는 진과 선을 추구한다. 라는 거예요. 예술 자체가 진선미예요. 예술 자체가 진선미다. 한국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칼로 카카티아라고 아름다움이 곧 선이다. 착한 게 아름다움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데 도와주는 도구적인 것이 예술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첫 장에서. 그래서 오주석 선생님이 이야기하시길 조선의 그림을 보면은 볼수록 그 안에 나타나는 거는 조선은 힘없는 유교의 문화라든지 힘없는 선비들의 문화가 아니라 강력한 도덕과 문화의 힘 위에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는 말씀하세요. 그림을 통해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은 조선은 강력한 도덕과 문화의 힘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그러니까 조선이구나. 조선의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선은 강력한 도덕과 문화의 힘 위에 세워진 나라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이 책에서 예를 들어서 몽골 제국, 전 유럽과 아시아를 휩쓴 몽골 제국과 40년 동안 맞선 나라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국뿐이었다는 게 그림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그러니까 베트남, 그러니까 바다의 장벽으로 막혀 있는 일본과 그 당시에 풍토병의 장벽 때문에 몽골군이 진입 못했던 베트남을 빼고는 오직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지 노예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 저항 정신이 우리 그림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서문에 있고, 어쨌든 한국화 보는 법 되게 이분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국화 보는 법, 한국화 읽는 법, 한국화를 보는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분께서 말씀을 하세요. 한국화는 읽는 그림이래요. 한국화는 읽는 그림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 책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글을 이렇게 썼어요. 넘기는 것도 거꾸로 넘겼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림도 오른쪽 위에서, 요즘에는 여기부터 이쪽 화면의 왼쪽 위부터 이런 식으로 읽죠. 시선의 방향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죠.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옛날 책 같은 걸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림도 목류도원도죠. 안견의 목류도원도인데, 아쉽게도 일본한테 뺏겼지만 일본 덴리대 박물관에서 지금 소장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오른쪽 위에서 이런 식으로 왼쪽 아래로 그림을 읽는 거다. 그래서 옛 그림을 볼 때는 오른쪽 위에서, 이쪽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읽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옛 그림은 볼 때 오른쪽 위, 그래서 왼쪽 아래로 보는 것이다. 옛 그림 볼 때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보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두 번째, 작품의,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인데, 작품의 크기에 따라서, 이거 선생님도 잘 몰랐는데 이 책을 보고서 알게 되었는데요, 작품의 크기에 따라서 거리를 이동하면서 감상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작품이 크면은, 그림이 크면은 좀 멀리 떨어져서 작품을 관찰하는 거고, 그리고 작품이 작으면은 좀 더 앞에서 다가가서 그림과 대화하듯이 보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작품의 대각선 길이에 따라서, 이 대각선 길이의 1.5배, 1에서 1.5배 정도 떨어져서 보는 것이 올바른 감상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품의 대각선 길이, 크기에 따라 거리를 이동하여 보는 것이다. 한국화는 읽는 그림이고, 한국화를 감상할 때는 작품의 크기에 따라서 거리를 이동하여서 보는 것이래요. 그렇구나. 세 번째, 일본화와 중국화와 달리 한국화는 진실성을, 진선 미중에서 진을 추구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화는 진실성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그림은 추를 감추고 예쁜 것을 위주로 그렸어요. 일본의 그림을 보면은.
하지만 한국의 그림은 진실성을 추구한다는 점이에요. 터럭 하나 달라도 남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진실성을 추구한 나머지 이 사람의 병명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인물화를 그릴 때, 뭐 풍경화를 그릴 때는 산수화, 풍경화를 그릴 때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자신이 느낀 감정까지 들어가는 게 진실이죠. 객관적인 게 진실이 아니라 자신이 금강산을 바라보고 금강산 만물상을 바라보고서 느낀 감정까지 표현한 게 그게 진실이죠. 마찬가지로 인물을 묘사할 때 터럭 하나 다르게 그린다면은 남이라는 거예요. 반면 일본의 그림은 추를 감추고, 그러니까 못생긴 거 감추고 예쁜 것 위주로 그렸어요. 하지만 한국화는 진실성을 추구한다는 점이 일본과 중국과 다르다는 점이에요. 중국의 그림도 사실적이긴 한데,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의 병명을까지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곰보도 있고, 코에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의사가 아니라서, 어쨌든 얼굴로 봤을 때 이 사람 어떤 병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한국화는 그 정도로 사실과 진실성을 추구하였다라는 거죠. 윤두서의 자화상인데 대표적인 게 터럭 하나 다르게 그린다면 남이다라고 할 정도로 한국화는 사실성뿐만 아니라 진실성. 그러니까 이 윤두서의 눈을 보면은 아주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죠.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그림이 진짜 예술이다 라고 한국화는 진실성을 추구했어요. 다른 내용도 되게 많지만 도서 안에 오늘은 한국화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 3가지만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오셔야 할 과제는 이런 한국화의 특징을 알고 한국화 따라하기를 그려오시는 거예요. 붓으로 쉽게 따라하는 한국화 컬러링 북이라고 선생님이 2016년, 17년도에 도서를 제작했던 책인데, 이거를 PDF로 다시 재구성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올려놨어요. 학번, 성명 적으시고 이걸 따라서 이 위에다가 프린트 하신 다음에 이 위에다가 따라 그리기를 한번 해오시는 거예요. 이게 시중에 판매는 하고 있지 않아요. 쉽게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도서는 아니고, 한국화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2016년, 17년 2년에 걸쳐서 개발을 했어요. 붓펜이나 색연필로 한국화 컬러링 북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실제 도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시중 서점에서 판매한 책은 아니고,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선생님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가지고 한번 컬러링 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기 때문에 판매를 위해서 만든 책은 아니고, 어쨌든 판매하는 곳은 없다. 그래서 판매하는 곳은 없다. 이걸 프린트를 각각 한 장씩 앞으로 한국화 연습용 컬러링 북을 한 장씩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채색을 먼저 하고 이 위에다가 붓펜으로 나름대로 한번 따라 그리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붓펜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그냥 한번 이 위에다가 새롭게 재구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활동이 아니니까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붓펜으로 그려가지고 제출하면 더 좋고, 여기다가 학번, 성명 반드시 적으시고 그 다음에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한국화 컬러링 북에 대해서, 그리고 김홍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작업했던 이 한국화 컬러링 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거고,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해야 할 온라인 수업 참여, 그리고 활동 과제물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공지해 드렸고,
그래야 생활기록부에 적을 게 있다, 선생님이. 그리고 한국화 보는 법 아주 간략하게 세 가지만 알아봤는데, 뭐 여러분들 아직 중학교 1학년이니까 한국화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래서 서양 미술을 하기 전에 우리 그림을 먼저 알아보고, 한국화는 읽는 그림이구나. 그리고 작품의 크기에 따라서 감상을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한국의 예술은 거짓이 아니라, 이런 허황된 거짓이 아니라 진실성, 진정성, 진실성을 넘어서 진정성을 추구하는구나. 그게 한국의 미의, 한국의 예술의, 한국의 문화의 특징이구나. 특징이었구나. 라고 그리고 컬러링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느껴보고 실행 한번 해보고 수행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오늘은 한국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받고 여러분들의 과제물을 제출해 드렸는데,